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불현듯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한 느낌은 우리를 좀채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억누르는 이 불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안은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 두 번째는 신체적 불안, 세 번째는 관계적 불안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불안은 달리 표현하면 계층 이동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형태로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세계 경제가 네트워크화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의 삶을 전망한다는 것이 점점 불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사회와는 다르게 정보화 사회는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기술 발전과 지식의 무용화 속도를 뒤쫓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인간의 학습 속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을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 택시 업계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와의 마찰은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차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수많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로봇 변호사와 로봇 의사는 전문직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까요?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직업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사회 변화 추세는 청년들에게도 엄청난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산업사회처럼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갈림길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허둥대다가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 사태 이후 자산 가격의 급등락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거품이 터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거품이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터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발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시간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없다는 전망은 언제든지 자신과 가족들이 현재 속한 계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우리들을 상시적인 불안 속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위험에 관련된 신체적 불안입니다. 우리는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네트워크화된 사회 세계에서는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강 건너 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구촌 어느 곳에든지 전염병이 발생하면 곧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속에 섞인 유독성 중금속과 각종 차량이 뿜어내는 미세먼지들로 숨을 쉬기 어려운 날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한다는 뉴스는 우리를 불안한
깊숙한 불안의 골짜기로 밀어넣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험들을 가져오고 위험은 불안을 동반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 사태에서 보듯이 건강을 위해 사용하던 제품이 독약으로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나 전자파 문제는 예전에는 없었던 위험 요소들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로가 무너진 후 수산물을 사먹기도 망설여지는 불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을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불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핵폭탄과 미사일, 장거리 방사포의 폭탄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의 소식들은 전에는 없었던 또 다른 불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큰 화재나 최근에 일어난 열 공급 간 파열과 같은 각종 사건, 사고의 소식들은 그 역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불안들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요즘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등의 사건들이 연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사상 최대로 치솟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관계의 불안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과 부인이라는 역할의 관계가 언제라도 금갈 수 있고 상대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변화하면서 시월드나 처월드와 같은 신조어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가족 모델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시댁이나 처가댁과 관련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관계망 전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상시적인 불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나 친구 모임에서 따돌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활동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 등도 관계와 관련된 불안으로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교류에 대하여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하였던 난민 문제가 크게 이슈화된 일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사이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낯선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위에 쭉 나열한 불안들은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는 쉽지 않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별다른 해법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불안을 서로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과 서로가 가진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안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또는 가족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더 많은 대화로 서로의 불안을 다독이면서 삶을 격려하는 일이 아주 절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